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거를 어머님께 알려드릴 거냐면요. 우리가 분만 후 이제 아기하고 엄마하고 이제 산모 그 기초 체력 파악하는 것을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면 저번에 제가 교육했을 때 자연 출산하고 난산하고 잠깐 얘기했을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순산을 자연분만을 자연스럽게 하신 분들은 어머님의 기초 체력이 편안하게 수유랑 아기 케어하는데 조금 더 편안한 몸이 될 수 있겠죠? 그쵸? 근데 난산은 아무래도 몸이 무겁고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또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난관이 부딪힐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일단 내가 순산을 자연분만이든 제왕절개든 일단 내가 아기를 낳고 조금 자연스럽게 활동이 좀 편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사실 몸이 건강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제 바로 아기와 함께 수유를 시작할 수 있는 거고요. 아무리 내가 순산을 했다 하더라도 내가 왠지 난산하는 기분이 들었어. 그러면 이제 스스로를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남들이 봤을 때 순산한 것 같아. 남들이 봤을 때는 정말 아기가 체질인 것 같고 애가 너무 쉽게 잘 나오는 것 같고, 근데 나는 아기 난 다음에 마음이 별로 좋지는 않아. 그러니까 마음이 우울해졌어. 산후우증이 조금씩 오기 시작해. 이런 분들은 사실 수유가 먼저가 아니겠죠. 마음을 가다듬는 게 먼저겠죠. 이런 경우도 저는 사실은 별로 수유를 먼저 권하진 않아요. 그래서 일단 한번 내 몸의 컨디션이라던가 내 마음의 컨디션을 본인이 스스로 체크해서 내가 빨리 수유를 해볼 건지 아니면 조금 천천히 가볼 건지를 판단을 해야 되는 게 필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럼 일단 내 몸을 파악하는 게 뭐냐면 일단은 뭐예요? 내가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인지. 요즘에 이제 기저질환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알 거예요. 본인이 어떤 뭐 당뇨병이라던가 아니면 심장, 여러 가지 이제 질병을 안고 있는 상태에서 임신을 했는지, 뭐 당연히 힘든 상태에서 기저질환이 있는 상태에서 임신했기 때문에 당연히 아기가 나오면 어때요? 더 몸이 안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임신 중독증이 있었던 분인 건지, 임신 중에 뭐 부종도 심했고 고혈압도 높았고 당뇨도 없던 당뇨도 생겼던 분들, 뭐 이런 것들, 또는 내가 뭐 전치 태반을 겪어서 좀 아기가 좀 많이 산소 공급을 잘 받지 못해가지고 빨리 수술해야 될 상황을 겪었는지, 이런 여러 가지 본인들만이 갖고 있는 문제점들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혹시 쌍둥이인지, 우리가 한 명 이렇게 뱃속에 아기를 담고 10주 동안 있는 거하고 또 2명의 아이를 담고 뱃속에 있는 거하고 이 허리라던가 골반의 무게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아무래도 내 몸의 한계에서 느끼는 부분에서 혈액순환이 더 안 돼가지고 부종도 더 많이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분만 후에. 그런 분들은 또 수유보다는 빨리 붓기가 빠지는 게 먼저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본인이 분만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여건들이 있거든요. 그 여건들은 어느 누구도 파악해주지 않아요. 본인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산부인과 선생님은 의학적인 진단만 내려줘요. 그냥 혈압 정상이고 큰 문제가 없고 그러면 건강합니다 얘기하지만 나는 그게 아닐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수술 부위라던가 이제 회음부 절개하신 분들, 그런 분들 선생님 수술도 잘 끝났습니다. 수술 부위도 잘 꼬맸습니다. 회음부도 뭐 크게 많이 절개하지 않고 괜찮습니다 했는데 선생님은 그렇게 했지만 엄마는 어때요? 걷기가 힘들어. 왜? 내가 회음 절개했을 때 느끼는 통증이 상대가 보는 거하고 내가 느끼는 거하고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회음 절개를 하신 분은 당연히 앉아있는 것도 힘들겠죠. 그쵸? 수술비는 정말 이쁘게 잘 아물고 깨끗하게 수술했다 하더라도 계속 이렇게 앉아있는 상태에서 어머니 골반에 물이 와서 나는 못 견디게 힘들다거나 이런 경우는 또 수유를 먼저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몸을 기초 체력을 형성시키고 수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자아 몸을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여져서 병원에서 2박 3일 동안은 그걸 먼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어느 정도 내가 파악했을 때 이제 조리에 들어가서 거기에 맞을 방향을 잡으시는 게 사실 나중에 수유에 큰 도움이 되는 어쩌면 첫걸음이거든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산모가 아기 낳고 나면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출혈이에요. 출혈. 자궁출혈. 이게 가장 무서운 거죠. 예기치 않는 출혈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좀 안타깝지만 어머님 아기 낳다가 가장 위험해 생명까지 이룰 수 있는 게 사실 자궁출혈이거든요. 자궁 수축이. 예.
계속 되면서 출혈이 멈추지 않아가지고 정말 쇼크에 빠져가지고 잘못되는 경우도 가끔가다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물론 그런 경우는 아주 가끔이지만 내가 그런 상황이 안 된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궁출혈적으로 내가 혹시라도 분만할 때 피를 많이 쏟았다거나 그러면 당연히 헤모글로빈 수치가 낮고 그리고 어지러운 증상도 있을 것이고 그럼 그런 분들 혹시라도 애기 앉다가 떨어뜨리면 어때요? 위험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겪으신 분들은 일단 내가 난산을 겪은 거예요. 그러면 이런 난산을 겪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빨리 모유수유라던가 아기를 안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일단 내 몸을 추스리는 게 먼저라는 거죠. 자, 이게 첫 번째 나에 대해서 체크해 보는 거고 두 번째는 당연히 또 아기도 마찬가지겠죠. 아기도 아기의 기본적인 상황들이 있겠죠. 나는 너무나 건강해. 아기 낳고 크게 힘든 게 없었어. 근데 아기가 태어나면서 혹시라도 엄마가 힘을 잘못 주다가 골반에 끼어가지고 조금 힘들게 나왔어요. 그러다가 그 힘든 과정 속에서 우리가 이제 가끔 분말할 때 빼끔이라고 해서 이렇게 당기면서 흡입기로 아기를 잡아 당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 혹시라도 이제 조금 힘을 가해서 잡아 당기는 경우는 머리 두혈증 같은 경우도 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면 두혈증에서 나는 경우는 사실 아기들이 세상에 딱 접하자마자 사실 지 입장에서는 아기 입장에서는 교통사고 난 거하고 똑같아요. 그럼 기분 좋아 안 좋아? 세상 밖에 태어나자마자 머리 한 구멍이 딱 맞고 태어났어요. 그리고 기분 좋진 않겠죠. 이런 아이들을 갖다가 엄마가 막 안 나온 젖에 몰리면 스트레스 받을까 안 받을까 아기가? 스트레스 받아요. 그래서 아기도 이런 과정을 겪은 아기라면은 빨리 수유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과정 속에서 요즘에 아주 간혹 어때요? 생활 골절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이게 아기를 스무스하게 빼줘야 되는데 이제 물론 선생님들 다 조심해서 빼지만 아주 운이 안 좋게도 이제 이렇게 골절되는 경우 그러면 당연히 아이도 아픔을 느끼겠죠. 아픔을 느껴서 별로 엄마가 젖을 물려줘도 빨고 싶지 않는 마음도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도 역시 빨리 수유하는 게 먼저가 아니라 좀 그런 것들을 케어하는 게 먼저라는 거죠. 제일 가장 많이 생기는 게 뭐냐면 분만할 때 이제 양수를 먹었다거나 태변을 먹었다거나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아기의 뱃속은 정말 깨끗해요. 정말 무균적으로 이루어지는 곳인데 그러니까 양수라든가 태변은 어떻게 보면 오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만약에 아기가 흡입을 하게 되면 굉장히 속이 안 좋아져요. 아이들이. 그래서 자꾸 먹어도 자꾸 토하는 증상이 있고 당연히 호흡도 조금 틀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분만 과정에서 이런 거를 겪은 아이들 같은 경우는 무리하게 수유하기보다는 일단 그런 부분들이 조금 완화되기까지 좀 기다렸다가 천천히 수유하는 게 서로가 나중에 진도 빼기에서 나올 수 있다는 것을 결론은 아기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엄마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둘 다 서로 좋은 컨디션에서 이루어져야지 그나마 조금씩 모유수유가 잘 되는 거지 누구 하나 조급하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자, 엄마는 의욕이 넘치고 아기는 기운이 빠져 있고 또는 아기는 의욕이 넘쳐 있어. 근데 엄마가 기운이 없고 안 돼 있어. 이거는 해도 서로가 지치고 힘들 수 있는 과정을 겪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왕이면은 서로가 준비됐을 때 하는 게 멀리 봤을 때는. 그래서 우리가 모유수유는 단거리 선수처럼 뛰어버리면 안 돼요. 왜? 멀리 봐야 되니까. 우리가 한 달을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한 달도 어떻게 먼 거고 2달, 3개월, 4개월, 6개월, 1년까지 먹이신 분들 그러면 오늘 하루를 보는 게 아니라 최소한 한 달을 하더라도 한 달 후의 모습까지 내가 문제를 잘 가려면 어때요? 조급하게 갈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좀 우리가 장거리 선수들 보면은요 처음부터 확 뛰지 않잖아요. 왜? 약간 페이스 조절을 하게 돼 있어요. 왜? 그리고 마지막에 어때요? 질주를 하죠. 근데 단거리 선수들은 순간속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래서 우리가 단거리 100m 선수들 보면은요, 처음에 출발 딱 할 때 스타트가 굉장히 중요해요. 거기서 1초에서 딱 결정이 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장거리 선수들은 스타트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모유수유는 단거리로 가는 게 아니라 뭐로 봐야 돼요? 장거리로 봐야 돼요. 그래서 내가 체력을 잘 유지해서 오래 할 수 있는 방향을 잡아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 내 상태와 아기 상태를 충분히 파악하고 수유를 준비하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그 준비가 되신 분들은 이제 열심히
할 마음을 갖고 우리가 1단계에서 교육을 했던 그 엄마의 마음, 아기한테 채워줘야 되는 것들, 이걸 충분히 하는 것들을 기초로 하고 이제 우리가 수유를 열심히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다음은 이제 이걸 하기 전에 아기를 물리고 젖병 주고 그 다음에 뭐 기저귀 갈고 이런 것들을 자세히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